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떡을 팔며 두 남매를 키워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늘 쌀가루 반죽으로 거칠었고 등은 굽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뜻밖의 유산으로 인해 가족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할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1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날, 김영자 여사의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민정, 그리고 15살 손녀 지우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관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갑작스럽게 가시네요. 병원에서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정은 오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울지 마요. 엄마는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역시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가셨겠지. 늘 남 주느라 바빴으니까. 어린 지우는 아빠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정말 안 계시는 거죠? 민수는 목이 메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우야.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시장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영자 언니,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떡 하나 더 달라는 애들한테도 항상 웃으면서 주셨잖아. 맞아. 자기가 못 먹어도 남 주는 거 좋아하시던 분인데.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요? 민정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엄마는 글도 잘 못 쓰시는데. 변호사는 정중히 답했습니다. 공증을 거친 정식 유언장입니다. 지금 개봉해도 될까요?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김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잠깐의 침묵 후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5억 원은. 민정이 숨을 헐떡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15억이라고요? 민수도 경악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돈을?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녀 박지우에게 상속한다. 단, 지우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신탁 관리하며 가족들이 지우를 함께 보살펴야 한다. 민정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하필 조카한테? 제 아들 진호도 있는데.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잠깐, 15억이라니. 엄마가 시장에서 떡 팔아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40년간 부동산과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셨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였죠.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민정은 흥분하며 따졌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이 정말 유효한 건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변호사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긴장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다투거나 지우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시장 상인회에 기부된다. 민수는 충격받은 채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더 복잡한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나자 민정은 오빠 민수를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지우 돌보는 일 내가 맡으면 어떨까? 민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너도 진호 키우느라 바쁘잖아. 민정은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사실은 15억이라는 돈을 15살 아이가 어떻게 관리해? 내가 지우랑 같이 살면서 돈 관리도 해주고. 민수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너 설마 그 돈 때문에? 민정은 발끈했습니다. 오빠, 나를 뭘로 봐? 그냥 조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15억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지우는 모를 거 아니야? 민정은 더욱 은근하게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지우 잘 돌봐주고 나중에 20살 되면 지우가 고마워서 우리한테도 좀 나눠줄 거 아니야?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런가? 근데 지우 아빠는 내가, 오빠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 지우도 여자애니까 고모가 돌보는 게 나을 거야.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대화를 엿들었던 지우는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고모 집으로 가야 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지우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지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 다들 저를 다르게 봐요. 민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우야. 고모가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 하지만 지우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박지우,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가 진정시켰습니다. 민정아, 진정해. 지우는 아직 어렸어. 지우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고모 집 안 가요. 아빠랑 있을래요. 며칠 후 지우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숨겨진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감정이 점점 복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이 돈은 사실 너희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 돈의 진짜 목적은 시장에서 고생하는 상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만드는 거야. 할머니는 늘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길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줘. 그래서 할머니는 지우에게 이 큰 책임을 맡겼어.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그때 민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뭐 하고 있어? 지우는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을 알겠어요.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엄마의 진짜 뜻이었구나. 며칠 후 민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변호사가 또 연락 왔어. 추가 서류가 있다는데. 민수는 피곤하게 답했습니다. 뭔 추가 서류가 또 있어? 카페에서 만난 변호사는 새로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민정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조건이에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장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으면.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재산의 절반인 7억 5천만 원은 민수 씨와 민정 씨에게 균등 분배됩니다.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3억 7천 받는다는 얘기네요. 민정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또 돈 생각부터 하시는군요. 민정이 발끈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고모가 그동안 너 얼마나 챙겨줬는데. 민수가 중재했지만 민정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이해가 너무 버릇없어졌어. 할머니가 돈 물려줬다고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정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 마음, 할머니가 너한테 15억을 준 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어려서 우리가 돌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지우는 충격받아서 물었습니다. 고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가 민정을 제지했습니다. 민정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민정은 돌아서며 화를 냈습니다. 됐어, 오빠. 난 더 이상 안 해. 급식 봉사든 뭐든 혼자서 다 해. 그날 밤 지우는 아빠 민수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고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뭘 잘했다고 할머니가 저한테만. 민수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야. 지우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편지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지우는 할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아이다라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할머니랑 매일 시장 가서 떡 만드는 거 도와드렸지. 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우리가 만든 떡으로 사람들이 웃으면 할머니도 기뻐라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지우한테도 너무 못됐지. 민수는 놀랐습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민정이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와서 진호가 물어보더라고. 엄마, 왜 지우 누나한테 화냈어?
할머니가 슬퍼할 것 같은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돈 때문에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구나. 지우가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고모, 민정이 울먹였습니다. 지우야, 고모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지우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고모,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큰 돈 이야기가 나와서 모든 게 이상해졌죠. 민정이 반성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할머니가 정말 원했던 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였는데 3년이 흘렀습니다. 시장 한켠에 세워진 영자 무료급식소에서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가 국을 퍼주고 민정이 반찬을 나르고 지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더 드실래요? 민정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접시 더 가져올래?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 민정의 아들 진호도 함께였습니다. 누나, 나도 도와줄게. 시장 아주머니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우는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알겠어요. 할머니가 주신 진짜 선물이 뭔지. 민정이 지우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지우야? 지우가 답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민수도 감동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구나. 1년 후 지우가 20살이 되었을 때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남은 7억 5천만 원도 급식소 운영비로 쓰라는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민수와 민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돈보다 훨씬 큰 거였어.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의 사랑이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함께 나누는 사랑이죠. 김영자 할머니는 돈이라는 시험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15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를 잇는 따뜻한 사랑이 항상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